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카 USA의 주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 프리미엄 케이블, 그리고 스트리머들, 네. 이런 채널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들, 그리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들을 통해서 현재 어떤 성향의 드라마들이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네.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드라마나 컨텐츠가 어떤 방송국, 어떤 케이블, 어떤 스트리머, 어떤 프리미엄 케이블에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추이해 볼 수 있게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님 저기 하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국 드라마의 뭐 특징이자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 장르물이 아니라 굉장히 혼합 장르라고 얘기하셨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국 시청자들한테는 조금 어필하기가 조금 힘든 요소가 아니냐 라고 어저께 좀 짚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국에서 그렇게 복합 장르를 쓰시던 작가님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맞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거를 미국 시장에 맞게 드라마를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에서 한국 정서에 맞고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원래 지금까지 쓰셨던 작가님들의 스타일들을 그냥 계속 쓰시면은 그것만의 또 K-드라마의 사실 특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징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를 굳이 미국 걸로 바꿔서, 내가 한국 드라마를 쓰는데 이 한국 드라마를 해외 진출용으로 쓸 거야. 해가지고 썼던 드라마들이 거의 사실은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해외 시장에 맞게 일부러 자기만의 스타일을 변형해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나 아니면 방송국, 이 컨텐츠를 사실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게 또 작가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든다라는 건 편집을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소개하는 부분을 이거는 이 장르 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뭐 따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조금 특징을 잡아서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쭉 이제 방송국마다 어떤 드라마들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그 방송에 맞게 피칭할 때 소개하는 그 리얼 테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소개하는 비디오를 준비할 때 좀 그쪽에 맞게 성향을 맞게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굳이 지금 쓰시는 원래 하시는 작가님의 스타일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특징들을 이렇게 고쳐가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한국 드라마. 그래서 그쵸. 신선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대했을 때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많은 미국 작가들과 한국 드라마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작품 어떠냐, 이제 좀, 이 작품에 맞을 작가들한테 보내줘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야, 이거 정말 신선하다.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 왜냐면 장르가 하나로 미국에서는 딱 정해져서 가는데 한국 드라마는 여러 장르들이 한 드라마 안에 복합적으로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굳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그 K-스토리 피칭 인 아메리카 뭐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트레일러를 보면서 저는 저 드라마가 저게 다가 아닌데 왜 저렇게 만들었지? 트레일러를 왜 저렇게 만들었지? 근데 어저께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은 좀 더 이게 장르물인 양 혹은 장르성을 좀 부각시키는 트레일러로 좀 편집을 달리 해가지고
미국 바이어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예고편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장르성이 좀 있게 보여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복합 장르를 예고편 안에 다 넣기가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의 장르는 어떤 장르에 가깝다. 완전히 딱 매치가 안 되더라도 어떤 장르에 가깝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별그대를 또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별그대는 사실은 큰 어떻게 줄기로 보면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에픽 러브. 그렇죠. 정말 미국에서 좋아하는 에픽 러브죠. 사실 400년 동안 살아왔던 어떤 외계인이 이제 그 여배우의 사랑에 빠지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그 주제에 맞게 어떤 초능력을 가졌던 부분들이나 뭐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둘이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랑 이야기. 네. 근데 거기에 머더 미스터리가 그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안 들어가는 게 좋을지 네. 그 예고편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서 이게 살짝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를 결정해서 예고편을 만들 때 준비를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중파 방송들의 이제 현재 인기 드라마 미국의 공중파 방송의 인기 드라마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그 전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청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률에 이제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거를 사실은 그쵸. 한 번에 모르잖아요. 예, 짚어주셔야죠. 1.0 이렇게 돼 있고 뭐 16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숫자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키 데모라고 하면 18세에서 49세 이 18세에서 49세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주죠. 그렇죠. 광고 수익으로 그렇죠. 살아나고 저희들이 돈을 내고 방송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중파를.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지 이제 방송국의 힘을 얻는데 그래서 광고주들한테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시청률과 시청자들이 많이 보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닐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률을 계산하는 데에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광고주한테 보여주는데 그래서 18세에서 49세가 광고주들이 볼 때는 가장 소비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 18세에서 49세가 많이 보는 드라마에 광고가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 데모 그러면 18세에서 49세까지의 데이터를 보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에서 그 시청 TV를 가지고 계신 가구 수가 1억 2,400만 가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구에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This Is Us라는 작품이 있는데 This Is Us는 MBC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고 최고 시청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전체에서. 저도 보고 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시청률이 많이 나올 때는 3.8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3.8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 TV를 가지고 계신 가구수인 1억 2,400만 가구 중에서 3.8%가 이 방송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 2천만 가구에서 3.8%면은 한 450만 가구죠. 450만 가구. 가구죠. 이 정도의 가구 수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숫자 16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가구수 중에서 현재 TV를 시청한 퍼센티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 2,400만 가구 중에서 16%가 그 시간에 TV를 켜놓은 거죠. 16%가 켜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 수가 나오는데, 시청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채널에서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의 데이터들 의미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This Is Us 같은 드라마들은 본방사수하는 분들이 거의 600만에서 700만, 지금 사실 많이 숫자가 내려왔긴 하지만 600만에서 700만 정도, 네. 많을 때는 800만 정도가 네, 보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참 1.2% 이거 그러면 다 전체 가구 수를 확인해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숫자인가? 이건 전부 다 샘플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 가구에다가 뭐 세트박스 놓고서 이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근데 야 1억 2,400만 가구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두고 샘플링을 할까라고 네. 좀 의문이 드실 텐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000 가구 정도? 46,000 가구 정도가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뭐 이제 그 수익 네. 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가게들 그리고 인종들 골고루 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라서 100% 맞지는 않지만 이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건 샘플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피 검사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블러드 타입 검사를 할 때 그러면 피를 다 뽑아서 검사를 하냐.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그런 하는 논리죠. 거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표본조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통계를 보시면 이제 그게 퍼센티지구나.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억 2천만에서 1%니까 대략적으로 한 130 만약에 1%라고 1%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만 나와도 대박 났다라고 소위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들은 0.5 이상이면은 다 시청률이 그래도 좋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0.5 이하로 떨어져 있는 드라마들은 살짝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시청률만 가지고 요즘은 또 예. 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송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캔슬을 할 것인가, 네. 다음 시즌을 요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네. 시청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시청률 그쵸. 자체가. 근데 요즘은 바로 전날 밤 이제 시청률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 그쵸.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일 아침 새벽에 예. 그게 성적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적표 나오죠. 전날 예. 시청률 잘 나왔나? 예. 눈 뜨자마자 이 시청률 보는 게 그쵸. 일인데 요즘은 이제 본방 시청률을 광고주에게 네. 방송국, 이제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내가 데이터는 가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본방사수라는 예전에 TV만 있을 때는 시간에 맞춰서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서 드라마를 그렇죠. 켜서 봤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은 지연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태블릿으로 보고 뭐 나중에 보고 예. 뭐 다 그렇게 그렇죠. 하니까. 다 녹화해서 보고 훌루라든지 유튜브 TV라든지 다 유튜브 TV 라이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녹화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드라마의 인기를 측정하는 게 과연 바로 그 라이브 시청률인 것이냐 아니면 지연 시청률이 추가되는 그래서 재작년부터 지연 시청률만 이제 광고주들이 신뢰하기 시작했죠. 실시간으로 하는 시청률로 네, 이제 더 이상 ABC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MBC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방 시청률 그러니까 본방 시청률은 이제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라이브 플러스 3 지연 시청자 수 3일 플러스 3일 하고 플러스 7일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드라마가 3일 동안 네.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 수와 시청률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7이라고 해서 플러스 7 7일 동안 지연 시청률과 시청자 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제 35일입니다. 플러스 35일. 네. 예, 근데 플러스 35일은 그냥 데이터로만 간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 3일 플러스 7일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제공이 됩니다. 대표님, 네. 근데요, 그 OTT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일반 케이블이나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채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파 녹화 예. 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녹화는 훌루나 유튜브 TV는 녹화를 해서 보더라도 예. 광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광고까지 다 통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이건 무조건 시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c.com, 뭐, abc 방송은 abc.com, mbc는 뭐, mbc.com을 들어가면 전날 했던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돈 내나요? 안 냅니다, 당연히. 돈을 안 내고?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가 있기 때문에. 광고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사실 광고를 떼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광고주한테 그렇죠.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하지만 이 1시간이면 1시간 드라마를 녹화를 해놓으면 광고까지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도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서 이 시청률과 시청자 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MBC.com에 들어가서 지금 리얼타임으로 나오고 있는 드라마를 녹화를 해서 그거는 녹화를 abc.com이나 이런 곳 이제 원래 방송했던 곳들은 따로 녹화 없이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는데 광고와 함께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훌루를 가입하신 분이나 유튜브 TV, 라이브 TV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DVR로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 시청률과 시청자 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방 시청률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본방 시청률이 아닌 플러스 7일, 플러스 3일을 통해서 이제 방송국도 이 드라마의 인기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다음 시즌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럼 그 플러스 3일, 플러스 7일에 대한 그 시청률을 제공하는 업체는 뭐 닐슨이나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 회사들은 그 셋톱박스에 다 그 뭐 외부로 보든 뭘 하든 그게 다 이쪽으로 집계가 되는 게 데이터가 다 집계 데이터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런 시청률 조사 기관들이나 조사하는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연구를 많이 했겠죠. 방송국과 그리고 시청률 조사 기관이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제 플러스 3일 플러스 7일을 계산을 해가지고 광고주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데이터의 정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증명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방사수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머나 언제든지 사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시간을 맞춰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봤던 거 녹화해서 그냥 나 이번 주말에 봐야지. 나중에 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일, 7일을 중요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파가 지금 스트리머의 이 무자비한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살아남고 그들의 수익이 물론 전에보다는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 변화를 통한 이런 어떤 비상구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하면서 공중파의 위세를 그나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봐지고요. 여기서 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공중파 방송국들도 사실 이런 시청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전날 나온 시청률을 계속 그거를 계속 신뢰하다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은 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전에 막 20%, 막 30%, 40% 막 나왔던 그 전에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 사실 이런 지연 시청률에 대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걸 데이터로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냥 굿닥터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본방 시청률이 뭐 0.6% 정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시청자 수가 이제 450만, 480만이 나오는데
플러스 7 이제를 보면 지연 시청률과 시청자 수 7일간의 지연 시청자 수와 시청률을 보면 1.2. 1.2에 800만이 됩니다. 그럼 거의 140%가 뛰는 거거든요. 100%, 140%씩 뛰기 때문에 사실 이 그렇죠. 시청률과 시청자 수를 보면은 이거는 본방 시청률이랑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스트리머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시청률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1.2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연 시청률을 통해서 예전에 본방 시청률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사실은 공중파 방송국들 KBS, MBC, SBS에서 사실은 지금 계속 시청률을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지연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시청률 조사 기관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나 국가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주든지 해서 뭔가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고 공중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들을 위한 네. 뭔가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